지금 못해. 뭐 기계 잘못됐다. 저거는 이제 내가 올리는 수준을 벗어났다. 이번 서울 모임은 없는 걸로 하고. 어쨌든 찍어는 보자. 정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맞아. 정말이 나와야 된다. 맞다. 그건 내가 한번 연결시켜 볼게. 1, 2 이래가지고. 그럼 되겠지. 서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지금 켜놨어요. 그래. 하면 돼. 네 잘 봤다, 그지? 가만히 있어봐. 저 문제는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래, 지금 푹 한 거. 불안. 아, 그래, 그러니까. 그 불안인데, 요즘 좀 하고 가만히 있어봐. 요새는 내가 강의 시간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안 되더라. 요 얘기만 할 때, 요 얘기는 주로 많이 해온 얘기니까 하나만 더 이래하면, 불안 그 아가씨도 그 얘기는 참 많이 했으니까 또 요런 삶의 경우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있거든요. 삶이, 예천에 가면 이렇게 소 키우는 아우가 있어요. 곧잘 제가 얘기 한번 했던, 소 키우는 아우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몇 달 전부터, 불만을 얘기하는 기라. 한 번씩 이렇게 예천에 가서 놀러 가면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형님 막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왜? 이랬더니, 소를 한 60마리, 70마리 키우는데, 왜 내가 소를 키우느냐 이거지.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말이지. 자식들을 위해서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작은아마 말이죠. 마누라가 나를 좀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수고하지요. 뭐 말 한마디로 좀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힘들어하고 말이지. 누군가는 또 소 이렇게, 수령시키고 하면 12시, 1시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쉬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요 불이 오니까 괜찮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뭐 힘든 일, 뭐 도와주도 않고, 맞아. 오든지 말든지 계속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는 뭐냐면 뭐 놀러 갈 생각하고 옷만 사러 다니고 말이지. 이러는 일이라. 와, 그래가 막, 어떻게 이게 부부관계 이러냐.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몇 달 전부터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문자가 온 거라. 참, 너무 섭섭하다. 너무 힘든다. 같이 사는 아내가 왜, 부부라는 게 뭐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게 좀 절긴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문자로 그랬거든. 문자로 뭐냐면, 나중에 문자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통화도 한번 했는데, 네가 괴롭고 답답한 것은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기대하는 기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지. 조금만 함께하고 좀 도와주고 말이지. 그러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내의 무관심 때문에 네가 괴로운 게 아니고, 같이 가고 뭘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면 더 좋고, 요 생각 때문이다. 또 하나 물어보자. 소 키우는 거는 네가 정말, 요새 얘기하다 보니 네가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릅니다. 또 말도 이리 못나 나는. 아우라고 형하고 했지만, 나중에 늦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꿈이 소 키우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소를 키우고 싶은 게. 그 꿈을 다 이뤄낸 거지. 많이 이제 혼자 사니까 막 버겁긴 하지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일, 너무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고 싶어서 또 네가 너무나 즐거워 행복해하는 그 일을 하는데 꼭 뭐 약간 뭐 기대를 해가지고 도와줘 내려놓고 그냥 이건 네 일이란 말이야. 네가 좋아해서 네가 선택한 일이 그냥 그러면 아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네 일만 하면 된다고. 아내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을 내려놔라. 그가 어떻다든 내려놔라는데 문자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화는 좀 더 섬세하게 했겠지. 잘 알아듣게. 그랬더니만은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놨더라. 그러니까 전화를 끊었는데 완전히 내려놨어. 나한테 어떻게 봐. 그러니까 늦게 올 때 마누라가 수고해서 보세요. 내려놨는데 그래도 기대하면서 저 한마디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 하고 완전히 내리진 거하고는 달라요. 에너지가 바뀌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로 돌아왔으니까 어떤 기둥을 내려놨으니까 그냥 편안히 자기 일만 해. 너무나 당연한 일, 내가 누구하고 상관없이 내가 즐거워 사는 일, 그래 돼버린 거야. 에너지가 완전히 끊어지고, 마누라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안 해주나, 갈 때 애쓰지 한마디 해주나, 이게 완전히 끊어지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알아, 그쪽에. 부인이 먼저 알아. 그래가, 알아주길 바라고 말이지, 얘기 한번 해주길 바라고, 함께 뭐, 익할 때에는 콧방귀도 끼고, 아니 또 남편이 이래서 보면 꼴도
알아보기 싫어하더니 그냥 자기를 살 뿐인데 말도 따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유물통이나 뭐 하나 엉켰는데 저절로 참 그 묘한 게 에너지라. 요 한번 하나 요래 딱 이렇게 뭐 하나 걸고 있잖아. 가면 온 우주가 알아. 걸려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촉수가 내한테 온다는 거 아는 사람은 질려버려 막. 지가 아무리 뭐 가정을 위해 이란 말이면 그러면 딱 싫어 막. 요때도 보세요. 삶의 모든 지점이 강조될 때도 항상 뭐냐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 남하고 걸지 않으면 돼. 이렇게 기대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순간도 예를 들면 아까 그 아가씨 같은 경우 불안 같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또 아우되는 사람이 또 약간 그 아주 불안해가지고 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한번 내려놨어요. 불안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그 공무원인데 그 농촌에 가면 왜 그 저 무슨 농축산물 무슨 뭐 축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담당자 모여라. 담당 모이니까 농축산물 축제 할 때만 되면 이 증세가 나타나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그러면 막 다 무너져. 막 우쭐쭈 모르는 게 이 실패하면 실수하면 어떡하고 뭐 못망해 막 그래 되는 건데 그 힘겨운 속에서 한번 만났다가 자기는 불안해 죽겠다고 얘기를 쭉 얘기 듣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기라. 자기는 이제 그 첫 만남 그 사람하고 첫 만남인데 소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나하고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유튜브 강의 듣다가 깨어났고 마음을 힘을 얻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연결돼가지고 뒤에 처음 만났는데 예전에 그 삼강조막인가 거기서 처음 만나는 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깨달은 사람이고 뭐 상담도 해줄 사람이니까 네가 뭐 힘든지 얘기를 해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오면서 자기가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던 삶을 다 털어놓으면 어떤 답을 얻겠지. 이렇게 기대한 게라. 그래 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내 친구 저는 저런 삶의 변화를 겪구나.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입술과 똥줄이 다 타는 있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쭉 얘기했어. 선생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얘기했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잘 살고 있네. 이러는 게. 아니 이거지 이거. 자기가 이러고 있거든. 내가 볼 땐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네. 이랬더니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선생님 뭘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그때 선생님 말에 전혀 이해 못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지. 이해가 된 건데 어쨌든 그 사람도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뭐냐면 조금씩 내려놨는데 한번 또 농산물 축제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달인가 뭐 농산물 축제 일에 할 때 또 담당자니까 막 죽어갔더래. 숨도 막혀오고 잠도 못 자고 막 완전히 타들어가는데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라. 선생님 죽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막 희한한 거 나중에 들었는데 막 쓰다가 딱 보냈어. 쓰면서 해소가 된 기라.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질문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고 문자를 막 쓰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대구에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내가 밥도 한 거 그 사람 샀지. 하여간 그런데 그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막 쓰다가 죽을 것 같아서 막 새벽 4시 되가 막 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묻고 싶어가지고 막 쓰다가 그냥 풀어졌다고. 너무나 가벼워졌다고. 근데 괜찮아졌을까요? 또 오거든요 이게. 다시 온다는 거 뭐냐면 제대로 알았으면 이게 아니고 날 다져주는 길이야. 한 번 왔던 태풍이 안 오냐요? 한 번 배고픈 걸 먹으면 다시 배 안 고프나? 또 옵니다. 오는 건 뭐냐면 더 날 다져주고 더 분명하게 해주려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또 온 거라. 이번에 또 와가지고 입술이 타듯이 왔더라고. 왔는데 내가 하는 말이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형님. 또 형하고 했거든. 형님 뭐 어때? 완전히 옛날처럼 꼬꾸라지는데 완전히 꼬꾸라지진 않나. 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숨도 쉬어지고 묘한 그 뭔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잘 까먹는데 막 불안했다가 잘 까먹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단기 치매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러길래 잘 가고 있다고. 그것도 하나의 현존의 힘이 커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사라지가는 그 괜찮다고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내가 요 말을 붙였거든요.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복 하나 더 가졌다. 왜냐하면 좀 괜찮아졌어. 실제로 뭐 이럴 때도 있었대. 이런 사람이 이럴 때도 있었대. 근데 농산물 축제만 오막 그랬으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복 하나 더 있다. 괜찮아질라. 그거 그냥 농산물 축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다시 크고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픔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시는 얘한테 질문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이게 삶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사랑이 많은가요? 어떻게 또 오직 하나 날 자유롭고 날 단단하게 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만들어주려고 이 깊은 평화를 왔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이 흐르는 이 생명에 가지는 그 생명성을 삶 그 자체가 가지는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강하게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 일이 오고 다시 답답해지고 다시 무너지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온전히 그 위에 우뚝 설 때까지 삶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자비라. 이게 사랑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하거든. 우리는 그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위에 있어요. 우리는. 전전을 뺑기라 날 키워주려고 막 좀 이라고 해서 봐.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환장을 한 나를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환장해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는 이런 빽이 없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삶의 어떤 지점에서든 주어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삶 봐세요. 여러분의 감정들 어떤 것이든 그것이거든요. 나타난 게 이거예요. 다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치고 바꾸고 건너뛰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이 아닌 미래 속에서 평화를 맛보려고 하는 그 착각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날 진정으로 변화시켜주는 건 지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뭐든지 외로움이든 뭐든 맞지. 요걸 만나보면 너무너무 싫어하다가 하다가 요걸 탁 만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면 삶은 이대로인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늘 건너뛰고 바꾸고 고치고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어느 지점에 그게 딱 끝나고 요걸 딱 만나게 된다고요. 만나게 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요걸 어떻게 하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이름하여 나. 요게 사라지거든. 어쨌든 그 개념의 무게가 사라져요. 온전히 사라지든지 어떤 형태로든 요게 아까 우리 그 정만이 이 표현을 보면 희석된다. 약해진다. 뭐 그런 표현하는데 너무나 굳건하던 이것이야 하던 그 분별,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게 옅어지거나 사라져요. 요 한 번의 만남 속에서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그 순간에 어떤 삶의 지점은 이미 와 있다고 어떤 모습으로 와 있다고 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에 나라는 게 사라진다. 또는 이놈이 살아있으면서 규정했던 이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이거 오지 말아야 돼. 모든 규정들이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규정들이 사라지고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갖게 된 어떤 이미지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것도 다 사라져. 이 한 번의 만남이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삶이에요. 사라지는 것은 이 삶에 대한 나의 모든 해석, 분별, 생각, 믿음, 관념 다 사라져버려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으면 또 이런 것이다 얘기하지만 안 돼. 나도 옛날부터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믿음 마찬가지고 우리 그때 삶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게 상인데 깨달음은 이런 것일 거야.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깨달음이 뭔가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깨달음 같으면 누가 들어더라. 경산 모임에 가니까 또 그런 사람 많네. 경산 모임에 있기는 깨달음 20년 동안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데 나가고 미국에 점수 매기는 사람. 홉킨스 박사. 홉킨스 박사 직접 만나러 간다는 것은 그냥 돈이 비싸다는 거거든. 비행기 삭도 비싸고 그냥 안 만나줘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온갖 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 깨달음 왜 된다 하니까 흔들림 없고 지혜롭고 일체의 저항도 없고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전부 상인데 그 상이 다 무너져요. 삶으로도 아주 단순해. 너무나 단순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 깨달음 얻는 데는 어떤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내가 정말 찾고 구하던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이랄까 어떤 그게 필수 내한테 있어. 이대로라고 이대로 삶이 이대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보고 듣고 몽땅 이대로라. 근데 왜 못 누리냐? 자기를 잠깐만 보면 자꾸 건너뛰고 피하고 요런 모습 아니면 저런 모습 이거 뭐라 하나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요거 싫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왔을 때 최고야. 이놈의 생각 하나 버리지 못해.
지금 온 게 최고거든. 최선이라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삶으로 딱 내려오는 데까지는 어쨌든 그 아픔이 깊거나 뭐 하여간 어떤 장애관념이 무너지거나 그 인연이 닿아야 돼. 초점이 딱 맞으면 되는 건데 하여간 단순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지. 여러분 삶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길은 이미 여러분 길 위에 서 있어요. 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 어쩔 수 없는 표현이긴 하죠. 또 그런 어떤 느낌 속에 있음도 어쩔 수 없음을 알아요. 진실하지가 않아. 정직하지가 않고 싹 넘기고 차보고 항상 수를 부리는 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봐야 돼. 그거 하나가 꺼지는 게 깨달음이래. 진짜예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 부활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깨달음의 깨어남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 삶 이대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로 요 얘기만 좀 짧게 하나만 하고 아이고야 2시간 가겠는데 요 얘기만 먼저 하고 왜냐하면 요거 아까 요거 들었잖아요. 그런 측면 제가 말씀드린 측면으로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서 또 한번 비약이 와요. 삶은 끊임없는 비약의 연속인데 이 비약이라고 표현을 써보면 우리가 꿈이 너무 깊었단 말이에요. 꿈이라는 건 개념과 어떤 분별과 생각이 기억과 이 속에 너무 깊었단 말이에요. 깊었는데 이게 한번 확 이래 사라진다 어떤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살아왔던 그 꿈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왔던 그 꿈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자꾸 내려지면서 우리의 느낌상 비약이라는 표현을 써봐요. 사실은 비약할 게 없어. 원래 이대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면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더 비약에 가보면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비약이라는 표현을 써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감정을 만났잖아요. 힘든 감정 피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이 현존이라 그래. 그리고 또 뭐냐면 어쨌든 손은 안 대고 그래 되면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비약이 오거든요. 이건 뭐라고 표현이 안 돼. 근데 자기는 직접 맛보기 때문에 알아. 또 아는 것을 표현도 못해. 뭐라고 말도 못해. 근데 느껴. 하여간 삶 속에서 변화가 오는데 이러면서 뭐냐면 이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도 겪으면서 조금 편안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악몽을 꾸다가 탁 이렇게 잠을 확 깼을 때 고음 발로 팍 차다가 눈 떡 떴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뭐냐면 악몽을 꾸다가 깨면 제일 먼저 느끼는 안도감이라 다행이다. 이 안도감이 있거든. 안도감인데 이 깨어남 자기 감정을 있는 것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러니까 꿈을 깼을 때만큼 명확하게 자각적으로 오진 않더라도 존재의 안도감이 있어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 느끼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씩 비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주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건 감정 내면만이 아니라 밖도 있거든요.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고잘 얘기했다시피 이 바람이 불어오고 그 좀 덥다 싶은데 에어컨 들어가 시원하다 하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시원한 줄 아는 이건데 어떤 지점에서 주어지는 가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건 그렇다 하더라도 눈 뜨고 보고 걷고 냄새 맡고 요거 우리가 살면서 늘 사잖아. 지금 이 순간 경험하잖아. 요것 또한 뭐냐면 깨어남의 초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정마이가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저것을 보고 삶의 주체로서 내가 있다. 요게 꿈이래.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거든. 근데 보는 이게 듣는 이게 맛보는 이게 움직이는 이게 나는 없어요. 하여간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걸 위치 이동이라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가는 주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잠에서 깼다 되거든. 그러면 나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 이제 생시라고 하는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비유를 한다고, 이 비유를 한다고 고작 얘기하는데, 이 스크린, 이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뭐 산화, 대산, 이게 뭐 그리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죠. 동그라미 그리면 요 표면상에서는 동그라미 안과 밖에 나눠지거든.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가능하게 되는 이 바탕, 이거 뭐냐면,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 바탕을 잊어버리고 나타난 동그라미가 자기 동일시되는 거래.
동그라미가 내다 되면 동그라미 아닌 게 생겨요. 1위가 분리가 오거든. 둘로 나눠지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분리가 오는 건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조금만 주의 깊게 내 감정을 이렇게 만나는 데는 어떤 그런 사랑이랄까 하여간 그런 건데, 조금만 주의 깊게 자기의 지금 현재의 경험을 좀 이렇게 돌이켜 살펴볼 어떤 관심과 호기심, 약간 요것만 있으면 돼.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주 슬그머니 이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는 게, 저 오토바이 소리 들리죠? 저게 오토바이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응? 배웠어요. 과거의 기억이 들어오거든. 지금 우리는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들어놨던 또 경험한 과거의 기억과 지식이 이 순간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과거가 확 나와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과거를 또는 생각을 또는 기억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저건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일 뿐인데, 또 누가 듣느냐는 있지. 누가 듣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자꾸 잘 많이 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주체로서 나는 없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까 이제 손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지? 호흡하고, 눈을 깜짝거리고, 심장 박동이 있고, 피가 흐르고, 36.5도의 체온이 있고, 이 절대로 바깥으로 안 움직이거든, 이게. 요 안으로 움직이는, 딱, 이 둥근한 피부, 이 선모, 이거하고, 나라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나라는 건 순전히 개념이라. 이미지일 뿐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시간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어떤 조그만 관심이, 자,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아침에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요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한 마리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이에 그 처음 먹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가 기틀을 이렇게 하는 기라. 이렇게 막.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틀을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니까 뭐 요래 털기도 하고 막, 그걸 이렇게 가만 보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좀 약간 뚱뚱해 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화장을 하는지. 뭐가 달라요, 이거? 자고. 이 몸이 어떤 몸이 나라고 하는 어떤 몸을 자기라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진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나타난 내가 아니고, 나타나기 이전, 이 바탕이라. 만약에, 이 바탕이라는 표현도 쓰긴 그런데, 이게 감각이 되면, 이건 일체 모든 우주 만물은 생각과 감정, 느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물질적인 비율 똑같아. 다 똑같아. 한바탕인데, 이게 모든 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까 그 영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처럼,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러니까 다 나타난 것이고, 나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난 배경, 혹은 보는 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것인지라는 걸 감각하게 되면,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한정된 어떤 믿음, 어떤 고정관념에 묶이지만 않으면, 이거하고, 그죠? 이게, 아까 비둘기 한 마리하고 아가씨 이렇게 화장하는 것하고 했던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같이 보이는 대상이잖아. 그렇잖아요? 둘 다 대상이라. 근데 우리는 이 몸이 나다라는 너무 고정된 관념이니까 이것과 구분된 객체로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고정관념, 이게 꿈속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나는 다만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게, seeing, 또는 awareness, 알아차림이 좋고, 무슨 이렇게, 이거 뭐 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는데, 나는 뭐냐면 그냥 아는 자, 보는 자, 자라는 빼면 그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오고, 소리가 들리고, 이 몸짓이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고, 그림거리가 있고, 사물이 바라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이렇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아이고야, 참말로 예를 써보는데 하여간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 모든 것에서 감정은 좀 더 솔직하게 자기를 만나면 되고 약간의 호기심, 약간의 어떤 주의력, 관찰력이 되니까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의무만, 질문만 해볼 수 있으면 돼. 내가 듣나? 내가 보나? 내가 배가 고프나? 내가 똥 누고 싶나? 내가 춥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없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그걸 느끼거든. 그러면서 나는 배경으로 물러서고 그냥 바라보이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 어떤 걸 바라보이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써보면 이 나는 또 없어.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이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신기하고 호흡도 신기하고 온기도 신기하고 덥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맛도 신기하고 몽땅 다 이 삶의 기적인 햇살 하나 비추는 것도 바람 한 소리 부는 것도 뭐냐면 다 나의 표현이야. 그렇게 감각이 돼. 온통 하나밖에 없는 감정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도 그건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허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몸이 나라고 하는 허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여기까지 이게 진짜니까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 감정, 느낌, 생각도 있고 저 모양도 있고 이 몸도 마찬가지고 요래 되는 거니까 하여간 늘 여기 있잖아. 그치? 이 바탕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하여간 아이고 애써 봤습니다. 고맙습니다.